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우리나라의 전차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산주들이 오히려 종전을 맞이해서 좋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산주들의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의 정쟁 종전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 프리미엄 종료에 대한 우려감과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 때문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종전이 완전히 타결이 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미사일의 영향이 여전하고 여기에다가 헤즈볼라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중동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전쟁 용품들의 구매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드론이라던가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이 부분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방공망에 대한 보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전쟁 중에는 중단됐었던 수출 관련된 협상이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방공망 수출 모멘텀 그래프를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라크와 그리고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다양한 중동 국가들로 우리나라의 방공망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도 방산 일부 종목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방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받았다면 종전 이후에는 이게 실제로 안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가격이라던가 성능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히나 방산 5개사의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보다 실제로 수주 소식이 들려왔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폴란드 K2라던가 K9 그리고 천무와 같이 계약 소식이 슬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9의 2차 계약이 24년에 진행이 됐고요. 사우디아 천무와 같이 여러 가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유럽이라던가 중동 여러 국가로부터 방산 관련된 계약 체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발발이 됐었고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종전이 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유럽향 수주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중동향 수주까지 재개가 된다면 주가의 레벨업, 점프가 다시 한번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방산 5개사의 시총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주가를 향해서 점프할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중동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동향 파이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지상 무기 체계와 관련돼서 한 15조가량의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대해서 이라크 수출 한 9조가량으로 지금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 LRG 같은 경우에는 천궁인데 카타르와 쿠웨이트에게 합해서 한 3조가량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RG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공망 관련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사우디의 지상 무기와 관련된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나 장갑차 그리고 탄약과 같이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패키지화해서 수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이라크에 대해서 K2 전차를 250대가량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수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중동 측에서도 계약 성사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RG 같은 경우에도 천공2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카타르,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로부터 방공망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엘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화그룹 자체가 방산의 밸류체인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수주 소식을 들려왔던 기업 중에 하나이죠. KF-21에 대한 수출 기대감, 특히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5개사 모두 다 중동과 관련된 계약 모멘텀이 있는 만큼 실제로 숫자가 찍히기만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겠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번에 전쟁에서 주목을 받았던 드론이나 미사일 체계로 특히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주목받았던 이 방공망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호크라던가 아니면 SM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무려 47개월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사드는 5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소진된 게 1000개 이상 소진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당장 만들기 시작하더라도 이게 다시금 중동으로 들어가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급 공백이 장기화가 된다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헤즈볼라라던가 후티 반군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란이 전쟁을 끝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라던가 드론의 기술력이 퇴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망 수요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트리어트나 사드와 같이 미국 측의 긴 수요, 긴 납기 기일과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궁이라던가 엘셈과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전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방산 관련 기업들 오히려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수주이겠죠. 조정 요인들을 보게 된다면 종전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고요. 전쟁 프리미엄이 끝날 것이다라는 부담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좀 빠져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국가들에 있는 방산 관련 기업 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게 우리 국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모든 방산 기업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중동향 수주가 재개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 방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언제 반영될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들은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빠른 납기라던가 심지어 이 중동의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에서 이러한 생산 공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주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박자가 맞아가는 기업들도 지금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이 기업들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수주 소식 들려오시기 전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